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형 한복 저고리 강좌를 하게 된 홍한이. 저는 한이용이라는 영어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오늘 30분 영상을 찍어야 하는데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보통 한 10여 분 올리거든요. 근데 30분 영상을 과연 찍을 수 있을지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해요. 저는 자기소개를 이렇게 해요. I'm Korean Textile Artist 이랬는데 코로나가 작년 초부터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있죠. 그 시절에 온택트, 처음에는 언택트라고 했었는데 온택트라고 해서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소통의 플랫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도 뭘 좀 새로 해볼까 해서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인형 좀 내려놓을게요. 어떤 분이 바느질도 잘하고 제가 한복 기능사와 양장 기능사, 국가 기능사를 가지고 있어요. 한복은 교직에서 그만둘 40대 초반에 땄고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다가 전통예술 분야 중에 미나에 매료돼서 미나를 한 13년째 가르치고 있어요. 미나로 간 이유는 뭐냐면 한복 치마에 전통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서 배우러 들어갔는데 아주 열심히 했고 선생님께서 또 잘 보아주셨기 때문에 상도 타고 자리도 잡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는 제가 혼자 작업실과 레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공간이라 좀 생활 집기들이 보여지는 거라서 사무실과 뭐 이렇게 깔끔하진 못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나의 본 모습과 어떤 내면까지 보여드릴 수 있어서 어쩌면 더 좋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모두 외부 활동이 제한적이 되었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계속 손을 쓰는 사람이라서 손으로 뭔가 이렇게 조물조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름쯤에 한복 개인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인형 작가분을 우연히 만나서 가르쳐 드리게 됐어요. 그분은 인형 일을 무대 의상부터 인형 제작까지 한 25년 동안 활동해 오신 아주 굉장한 전문가셨어요. 근데 내가 뜨개 인형도 주문받아서 손님한테 이렇게 전해드리고 주문 제작 형식이라 그런 일을 하는 걸 보시고 인형 일을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살짝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인형 옷은 예전에 한복 가르칠 때도 미니어처로 설명을 해드리면 설명을 금방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처음에 큰 원단을 잘못 커팅하거나 하면은 놀래고 무섭고 비용 손실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를 접어서 잘라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붙인다. 그 다음 바느질은 이렇다. 설명을 해드리면 굉장히 빨리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지도를 하다가 그런 어떤 힌트 중에 어떤 포인트를 알려주셨는데 인형은 말을 하지 않아 이러셨어요. 저도 사람 옷을 주문받아서 초기엔 좀 했었거든요. 한복일 한 게 30대 중반부터라서 그 이전에 이제 선생을 했는데 앞뒤로 사람들은 옷을 해주면 여기가 끼어, 짧아, 길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물론 굉장히 큰 컴플레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상처가 되게 다가오는 일도 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사람 인형 옷은 절대로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인형은 말이 없어 하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덩어리가 나한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 인형도 없었고
근데 생각해 보면 내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는 초등학교 때 인형을 선물 받았는데 우리 집에 딸이 셋이라 내 인형은 좀 크고 동생들 인형은 좀 작았어요. 그 인형을 하루 종일 가지고 놀다가 옷을 만들어 입히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물론 입고 있는 옷이 하나 있었겠지. 그래서 중학교 때 잠실로 이사를 전학을 오면서 중3까지 정말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때 매일매일 인형 옷을 만들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도 정말 매일 그 인형과 친구 삼아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뭐 더 개인적인 스토리를 이야기하긴 좀 그렇고 배경은 여하튼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는 뭐 입시 공부하느라고 인형놀이를 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작년 여름에 우연히 정말 신기한 우연으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인형 작가가 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후배 통해서 그 인형 작가님 인형을 만나게 됐어요. 이 인형이 어떤 거냐면 구체 관절 인형. 여러분 지금 우리가 50 플러스에서 제가 강좌를 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잖아요. 50세 이상에서 60대, 70대가 과연 구체 관절 인형이라는 걸 얼마나 세부적으로 아실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 이전에는 잘 알지 못했어요. 20년 전에 내 가까운 아주 후배가 구체 관절 인형을 배우러 다녔어요. 사실 그 친구가 그래서 소개로 건너서 그 선생님, 인형 작가 선생님을 알게 된 것도 맞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는 거를 20년 전에 이미 만난 거예요. 구체 관절 인형을. 그래서 내가 인형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인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20년 전부터 살살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이 인형에 대한 요새는 왜 온라인 핀터레스트 아시죠? 핀터레스트가 이런 예술가 공예가들의 어떤 성지 같은 포탈이에요. 우리 네이버나 구글을 치면 웬만한 거는 정말 다 나오잖아요. 근데 핀터레스트를 치면 정말 예술적인 디자인, 컬러, 작품,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이 하나 찔러서 밑으로 수백 개가 열리고 또 한쪽을 클릭하면 거기서 또 수백 개가 파생되고 이런 데가 있어요. 아시겠죠? 물론. 그래서 핀터레스트를 제가 몇 년 전에 발견을 해서 저는 아이폰 8로 영상 찍고 지금 작업하는데 요새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다가 눈이 아프니까 아이패드를 켜고 핀터레스트를 보는데 정말 매일 저녁 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서너 달 동안 그걸 파다가 이러다 안 되겠다. 목 디스크 오겠다. 그래서 멈춘 적이 있어요. 그건 그렇고 인형을 만났는데요. 20년 전에 구체 관절 인형은 좀 무서웠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만났던 그런 인형이 아니고 관절. 구체가 뭐냐면 관절에 공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돈다는 얘기야. 목도 물론 돌고 가슴팍에 여기 늑막이라 그러지. 그쪽도 좀 움직이고 허벅지 고관절 움직이고 무릎 움직이는 건 물론이고 옷을 입히기 쉽게 하기 위해서 손목과 발목 그쪽에 자석으로 돼 있어서 손과 발이 떨어져요. 착탈이 돼. 지금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저한테는 인형이 3개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규격화해서 정해놓은 가장 큰 바운더리로 제일 큰 거 60cm 정도 SD, 그 다음 중간 미들 MD, MSD, SD, MSD, 그리고 중간이 USD예요. USD, 그리고 제일 작은 게 미니로 MSD인데 저는 3가지가 우연히 다 있어요. 처음에 제일 큰 애를 입양했고 인형 세계에서는 또 입양했다고 그래요. 이건 신박한 게 아니고 조금 이상한 표현 같이 들릴지도 모르지만 입양을 해서 걔를 데리고 정말
옷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이 인형 세계의 또 오타쿠라 그러죠. 오타쿠들은 인형을 데리고 아주 좋은 고성능의 카메라를 가지고 출사를 다녀요. 그래서 나도 집에서 찍기가 좀 그래가지고 멋있는 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봤어요. 굉장히 예쁜 거야. 거기서 무슨 감정을 느꼈냐면 이게 상당한 대리만족이 되는구나. 젊은 사람들이 지금 사회생활 굉장히 취직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연애도 힘들고 어떤 이성관계도 힘들고 육아도 아기를 낳지 않으니까 육아도 힘들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인형이 딱 다가오는 순간에 저는 아들만 둘이에요. 딸이 없어. 딱 다가오는 순간에 얘가 내 딸이네? 내 분신이네? 뭐 이런 느낌이 오고 얘를 위해서 내가 입고 싶었던 디자인의 옷을 만들어서 인형한테 입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게 과정이래. 근데 나는 누굴 만나서 인형 동아리나 뭐 커뮤니티나 이런 활동을 한 게 아니고 집에서 혼자 오롯이 인형 옷부터 만들었거든요. 이쯤에서 좀 하나 보여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허걱하고 영상 끄거나 달아나지 마시고 이런 세계가 있구나. 혹시 저는 손잡을 나이가 됐는데 아직 손자는 없지만 손자들이 구체 관절 인형 하나 사주세요. 그럼 그게 뭐야? 하지 마시고 할머니가 하나 사줄게. 어떤 모델이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좀 던져보시면 우리 할머니가 그것도 아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물론 할아버님도 처음에 인형을 만났는데 물론 미리 서치를 많이 하고 갔겠죠. 인형 작가님하고 저기 합정동에 인형 샵이 있어. 거기서 만났는데 내가 가면서 만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인형이 눈도 없고 화장도 안 돼 있고 머리도 없는 빡빡인 거야. 그래서 내가 눈 좀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가발 좀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머리를 씌워왔어요. 그러니까 좀 살겠는 거야. 그리고 제가 텍스타일 디자인 전공이라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화장 뭐 그까짓 거 내가 하지. 그래서 인형 얼굴을 이제 화장하는 걸 인터넷에 서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3일 망했어. 그리고 했는데 지금 큰 인형의 얼굴이 여기 지금 뭐가 염색이 묻어가지고 작가님한테 보냈는데 AS 지워달라고 아직 도착을 안 했어. 걔 빼고 나머지 두 인형은 보여드릴 거예요. 왜 인형 계통에 이런 분야가 생겼냐면 그 심리학적 접근을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리자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솔뱅이라는 지역이 있대요. 저도 못 가봤어요. 들었어. 미국에서 심리학 공부하신 분이 내가 인형 한다니까 이렇게 힌트를 탁 주시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인형의 이런 다운타운이 있대. 인형이랑 인형은 다 있고 인형으로 특화된 도시가 있다는 거야. 마을이. 근데 요새 고양이 굉장히 유행된 지 좀 됐죠. 반려동물, 뭐 반려식물도 있고, 뭐 반려라는 이제 나를 위한 어떤 나만을 위한 집에 가서 오롯이 나와 놀아주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나의 말을 멍하니 들어주고 이런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죽잖아. 펫 로스 증후군이 있단 말이에요. 펫 로스 증후군이 어떻게 오느냐면 멀리서 찾지 말고 저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2년 전에 우연히 노란 고양이를 하나 데리고 오게 됐어요. 동물병원에서 그냥 데려가라는 거야. 그래서 4, 5개월 된 걸 데려왔는데 얘가 2달 만에 예방접종 맞고 죽었어요. 근데 내가 이런 예술하는 사람들 굉장히 민감해요. 섬세하고. 딱 쇼크를 먹었는데 한 달을 저녁에 매일 오는 거야. 나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면서 매일 오는데 우리 남편이 오죽하면 그러지 말고 고양이를 한 마리 아니고 2마리를 데려와라. 그래야 네가 나아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추적 해가지고 고양이라서 다행이야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한 석 달을 보시면 정말 회색 고양이하고 검정 고양이를 입양 데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회색 고양이는 물론 무지개 다리 건넜고 검정 고양이는
아직도 살고 있는데 그래서 나왔어. 그 펜로스 증후군이 얼마나 무섭냐면 내 친구나 내 자식이 죽은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오브제가 바로 인형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고양이 두 마리는 아직 정정하게 살아있지만 11살, 12살이에요. 그 전에 인형이 또 나한테 찾아온 거야. 그래서 너무 옷을 많이 만드는데 몰두했어. 그래서 저는 코로나를 굉장히 재미있게 극복한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도 코로나예요. 지금도 코로나라 지금 우리 이렇게밖에 만날 수 없지만 제가 여기 사는 곳이 송파구 풍납동인데 요 몇 발짝 내려가면 도시재생센터라는 곳에서 인형 옷, 백제 옷 저고리 그걸 다음 주에 개강을 하게 됐어.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있게 50플러스의 문을 두드리게 됐어요. 그쪽에서 제가 누군지 알고 가까우니까 백제 옷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만들어냈어요. 물론 고증을 거쳤겠죠. 여기가 백제 몽촌토성 지역이에요. 저고리의 그 역사적 배경이나 패턴이나 모양새 같은 거는 고대 복식이나 현대나 길이,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고 길어지고 뭐 이런 거 차이, 고름의 형태 뭐 이런 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동아시아의 의상은 중국, 한국, 일본, 아래쪽은 또 막 웃도리 아랫배가 갈라지고 바지를 치마를 바지처럼 해 입고 막 핀 꽂고 이런 게 있잖아요. 되게 미개하더라고 의상 자체가. 근데 중국의 치파오는 원피스잖아. 일본의 기모노도 원피스잖아요. 저는 복식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한복만 투피스야. 이상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한복이 굉장히 발달된 멋쟁이 다른 컬러로 입을 수 있잖아. 그런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한복은 분명히 굉장히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근데 내가 30대 중반에 한복을 배울 때는 다들 일반 인식 자체가 그런 거 누가 해? 누가 입어? 귀찮아서 안 해. 드라이도 너무 힘들고 질질 끌리고 무겁고. 아니야. 다 안 입던 시절에 저는 그걸 하러 간 거야. 물론 그 전에 보자기 조각보도 했어. 그걸로 석사 논문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똘이고 미리 앞서갔다면 앞서갔고 내가 보니까 하는 일이 거의 20년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한복 기능사를 40대 초반에 따고 지금 60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면 만들고 책에 나오지 않은 어떤 뿌연 그림 가지고도 옷을 만들어내게 됐어. 물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몰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런 공간에서나마 제가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린 거예요. 자기소개와 옷 소개와 선정과 막 짬뽕이 됐는데 제가 오프라인에서 실기 강사하던 사람이라 이런 거에 굉장히 어리숙해요. 여러분이 조금 감안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는 여기 정말 가뜩 있는데 인형과 인형 옷을 보여드릴 거예요. 온라인 강좌에서는 만들기는 나 혼자 해야 돼. 나 혼자. 혼자 하는 것도 좋은데 손이 굉장히 빨라서 30분 1시간 수업에 말을 넣고 어떤 이제 작업을 이제 추가하고 첨가를 해야 되겠죠. 그건 또 연구해 볼 일이고요. 지금 가져나온 인형은 2채예요. 인형은 한 채, 2채 이렇게 말해요. 한 인형은 파울라 레이나인데 지금 백제 저고리를 입혀놨고 아까 걔 처음에 그리고 이거는 뭔지 아세요? 남바위와 풍차를 결합한 디자인으로 제가 만들어냈어요. 얘가 머리가 조금 붕 떠. 얘는 가발 필요 없이 머리가 붙어서 오는 애야. 그리고 눈썹도 있어. 눈썹 이제 아이브로우 여기를 좀 개선할까 했는데 아전 겨울에 봄에 하자. 봄에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미루고 있는데 이걸 씌워놓으니까 아주 굉장히 고퀄이 됐어요. 예쁘지 않아요? 바뀌었다 입혔다 하면 별로 의미가 없고 요 옷은 입혀놓고 얘는 구두까지 신고 와. 파울라 레이나 인형은 스페인제인데
뭐 쿠팡 이런데 뭐 58,000원부터 뭐 옷을 이제 2피스, 3피스 이렇게 입고 오면 98,000원, 뭐 10만 원 넘어가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얼굴도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얘는 이름이 리우인가 뭔가 하여튼 그런 애예요. 그래서 한복을 입히려고 나는 일부러 검정 머리를 선택해서 샀죠. 좀 거기 가 있어라. 이 백제 저고리는 고증에 의해서 이제 고분 벽화를 보고 만드는 건데 이쪽에서 조금 지원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대량 생산을 해보려고 디자인을 굉장히 심플하게 뽑았어요.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거는 고대 복식이라 원피스잖아. 원피스를 한 장짜리단 말이야. 소매에 붙이고. 근데 요거는 돌아가는 거 요 무늬. 이거는 선단이라고 말해요. 선단. 바느질을 굉장히 잘하시거나 뭐 좀 해보셨던 분은 보면 하실 수 있어. 재단 패턴 디자인 어떻게 하냐면 뒷판 하나, 오케이? 직사각형 하나, 여기 요렇게 어깨 요렇게 비스듬히한 거 앞판 반대 방향으로 패턴 떠서 2개. 그리고 소매는 여기가 골선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골선으로 소매 2개. 그리고 선단은 끝동, 밑단, 깃을 돌아가는 걷길 안길에 돌아가는 거 이거 한 장. 그리고 끈은 따로 뒤집지 않고 겉에서 때려 박았어. 스티치를 때린다고 그래. 미싱으로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미싱으로 총 걸리는 시간은 뭐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고요. 저같이 바느질을 오래 한 사람들은 효율을 따져. 효율. 대량 생산을 해서 상품화해서 패키지화해서 어떻게 가르칠까를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뭐 앞으로 이제 만날 계기가 수두룩하게 닥상이 있겠죠. 2가지 설명했어요. 계속 옷 설명만 할 거예요. 겉과 안을 보색 대비로 해서 이렇게 만든 아까 그 남바이 디자인이고요. 옷으로 가기 전에 인형을 한 채 더 보여드릴 거예요. 조금 무서워. 기대하셔도 돼. 근데 무섭다고 해놓고 또 안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 얘는 USD 여러분들 적나라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눈도 안 끼고 우리 가발도 집에 있는데 씌워는 볼게요. 근데 옷을 갈아입히려고 생각하면은 화장도 안 된 상태 가지고 머리도 없는 상태가 너무 좋은 거야. 옷만 나는 하는 사람이잖아. 인형을 만들 필요는 없거든. 이렇게 돼 있고 보세요. 여기가 구가 들어가 있어. 그리고 얘가 돌아가고 놀래지 마세요. 손 빠져. 손이 빠진단 말이야. 방향 맞춰 끼면 되고 발도 빠져. 방향 맞춰 끼면 돼. 이렇게 인형이 나한테 오면 우선 속옷부터 만들어 입히고 추울까봐 겨울이었으니까 긴 바지 뭐 이런 슈리닝 이거는 이제 스판 웨어인데 이렇게 탑하고 바지를 만들어 입혔어요. 근데 옷을 처음에 사람하고 비율이 같은 줄 알고 했는데 에러야. 사람하고 비율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치수를 처음부터 다 짰어요. 그러느라고 머리가 좀 아팠는데 나름 의미 있는 작업이라 이제 저는 SD, USD, MSD 사이즈를 다 가지고 있죠. 뭐 옛날에 디자이너들이 55 사이즈, 66 사이즈, 77 사이즈 그렇게 가지듯이 다 갖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요거는 조바위. 아까 개 씌우면 되게 예뻐. 우리나라 전통 소품은 정말 아름다워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아름다워. 애기. 여기 제일 예쁘죠. 이제 저고리로 갈게요. 치마는 가져오지 않았어요. 너무 크고 봐야 뭐 직사각형, 정사각형으로 해서 설명이 좀 엉켰지만 얘는 아까 그 백제 저고리로 키링인데 가방에 거는 이제 오브제식으로 만든 거예요. 얘랑 2개. 내가 워낙에 또 미니어처를 좋아해가지고 요렇게 작게 만들었어. 그랬더니 저쪽 단체 측에서 또 너무 작다는 거야. 그래서 또 크게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공주통이지 어쩌겠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지. 예쁜 거부터 서양 옷 원피스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는 건 간단해. 주렁주렁 들었다 놨다 할게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화면 영상에 이게 좋게 안 나와. 잘 입혀서 세팅해서 스튜디오 같은 데 조명 때리고 인형도 찍어 예쁘거든요. 제일 먼저 만든 옷이 뭐냐면 이거야. 지금 이거를 입는 아이는 안 데리고 왔어. 얼굴 수리 중이라 집에 이제 누워 계시고 얼굴은 작가님한테 갔고. 이 레이스 원단 자체가 좀 비싸요. 근데 이거 엠파이어 스타일 드레스예요. 내가 원래 이런 스타일 좋아해서 대리만 좀 내가 입고 싶은 걸 만들었어. 다 비슷한 스타일로 하나, 둘, 세 개, 네 개나 만들고 이거 입힌 사진이 되게 예뻐요. 그리고 이거는 팔 없는 잠옷 같은. 그리고 이거 양장도 더 많은데 이거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처음 만든 저고리가 이거야. 대뜸 모슬린 아니고 저고리부터 만들었어. 옛날 생각도 나고 내가 저고리 한지 오래돼서 좀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요걸 만들었어. 요거는 견막이만 없는 디자인으로 끝동과 귓구름이 단색인 같은 생각인 거는 회장 저고리라고 해요. 회장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3회장 저고리가 하고 싶은 거야. 점점 어려운 게 하고 싶어. 그래서 여기 견막이도 집어넣고 3회장 저고리 한 개, 두 개. 요 컬러 배색이 되게 예뻐요. 이때부터 이제 재미가 난 거야. 재미가 나가지고요. 물론 이런 속바지도 있어요. 당이로 갔어. 당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내려온 디자인. 그 당이 디자인은 아래 그 굴곡이 정말 중요한데, 이건 흰색 저고리 치마까지 있어. 정말 예뻐. 저거 예뻐. 당인데 안쪽 배색을 이렇게 좀 진하게 했어요. 진하게 했더니 더 멋쟁이야. 고름은 반드시 빨강색. 그리고 이건 노란 당이도 있고요. 안고름도 했어. 얼른 가자. 그리고 작은 아이 저고리를 좀 했는데, 작은 아이 저고리는 이제 파울라 레이나 저고리하고 USD 저고리인데 팔이 짧아. 파울라 레이나는 팔이 짧아. 근데 되게 귀여워요. 이거는 USD 저고리야. 옛날에 기생 조선 근대로 이제 구한 말로 오면 여기 저고리 길이가 굉장히 짧아져요. 치마가 빵실하게 넓죠. 디자인의 변천사 같은 것도 공부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앞건이 색동 저고리가 나왔어. 이건 파울라 거고 이거는 USD 건데 소매만 차이 나고 품은 얘네들이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적삼은 조선 중기에 기생들이 먼저 입었는데 이게 4대부 양반까지 올라가고 여염집 안방마니까지 입었대요. 한 겹이니까 방들이 속옷이야. 근데 이걸 기생들이 겉으로 내입었대. 근데 되게 멋있었던 거야. 그래서 저고리를 여기까지 만들고, 이 청해색도 되게 예쁘지 않아요? 색깔 보는 좀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적삼을 또 특별히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치마 위에 적삼을 한 겹으로 딱 만들었어. 요거. 그리고 이렇게 대창이, 소창이, 학창이, 두루마기 라인이 오는 두루마기 소매선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이거 여기까지 작업을 했느냐? 아니지. 훨씬 더 많이 했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나는 영상이 30분이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마감을 할 건데요. 인형의 분야에서는 메이크업만 하는 사람, 가발만 하는 사람, 옷만 하는 사람, 또 신발만 만드는 사람, 인형이 드는 백 만드는 사람, 이렇게 분야별로 발달이 되어 있는데 가격대가 상당히 비싸고요. 이게 아주 산업화돼 있어. 가장 발달된 나라는 러시아 쪽, 북부 유럽. 백야가 되고 이제 껌껌하니까 사람들이 이 집에서 이제 인형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일본도 그래요. 일본 사람들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마켓이 작아. 시장이 작아서 인형 작가님이 저한테 인형은 만든 작가가 없으니까 제발 해달라고 찾아오셔서 서치 끝에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재미있네요. 그래서 50+ 단체지만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신박한 핫한 아이템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이렇게 지원하게 됐어요. 곧 코로나가 해결돼서 오프라인에서 같이 함께 만나서 인형 옷도 만들고 그런 시절이 오기를 바래요.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빠이빠이.